설마 했는데 점점점 무슨 일인 걸까요? 기사 보겠습니다. 네, 건방진 어린 놈, 과거 추잡한 분. 네, 치고받은 송영길, 한동훈입니다. 네, 치고받았다는 표현이 정치권에서 쉽게 쓰이지 않는 표현인데 어떤 상황이었는지 영상으로 일단 보고 오실까요? 이게 무슨 중대한 범죄라고 100여 명이나 되는 사람을 서울중앙지검 반부패 수사 2부 14명의 검사들이 계장들을 동원해가지고 6개월 동안 이 일을 하고 있는데 정말 미쳐버릴 것 같습니다. 이런 건방이 어디가 있습니까? 이 어린 국회에 와서 이 300명 지보다 인생 선배일 뿐만 아니라 한참 검찰 선배 조롱하고 능멸하고 이런 그대로 놔둬야 되겠습니까? 이게 내가 이 물병이 있으면 물병으로 머리를 던져버리고 싶은데 말이죠. 네, 송영길 전 대표 상당히 세게 지금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 저희가 방송에서 정치인분들 이렇게 발언을 하면서 삐 소리가 나오거나 이런 경우는 사실 쉽진 않아요. 근데 흔하진 않은데 이번에는 있었습니다. 이 얘기 지금 한동훈 장관을 비롯한 어떤 검찰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한 건데 한동훈 장관 또 입장을 내놨습니다. 송영길 전 대표 같은 사람들이 입에 올리기 추잡한 추문에도 불구하고 마치 자기들이 도덕적으로 우월한 척하면서 국민을 가르치려고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또 반박을 했습니다. 네, 이런 얘기도 했어요. 어릴 때 운동권 했다는 거 하나로 도덕적으로 군림을 하면서 대한민국 정치를 좀 후지게 만든 거 아니겠습니까?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한동훈 장관, 뭐 후지게 만들었다 이런 분들이 한동훈 장관이 어떤 공격하는 어떤 포인트가 되는 그런 단어들이기도 하죠. 네, 지금 송영길 전 대표의 얘기 받아친 한동훈 전 장관의 얘기 김광삼 변호사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 도발은 송영길 전 대표가 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아까 물론 저희 보면 비속어 쓰면서 한 거 보면 저거 평가할 자체도 필요가 없다고 보는데 그 내용에 보면 중대한 범죄도 아닌데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사실 관련된 사람들 다 구속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수사가 한동훈 장관이 시작한 게 아니고 이정근 사무부총장과 관련된 수사를 하다가 네. 이게 불거진 거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어떤 잘못을 했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좀 깨닫지 못하고 있다. 반성하지 못하고 있는 거고요. 이분이 지금 노숙을 하고 있다고 그래요. 혼자 노숙하면서 1인 시위 형식으로 하고 있는데 너무 노숙을 하다 보니까 날씨도 춥고 그러니까 좀 약간 이성을 좀 상실하지 않았나 싶고요. 우리가 그렇잖아요. 이제 바늘로 찌르는데 네. 찔렸듯 안 찔르면 이게 차라리 찔러버리면 괜찮은데 그게 더 괴롭고 고통스럽거든요. 사람이. 근데 빨리 불러서 조사 않고 네. 사실 관련된 사람들 지금 재판에 나와가지고 다 인정했지 않습니까? 송영길에게 다 보고를 했다고 하고 그다음에 전에 다 부인하다가 전부 다 인정을 한 거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본인을 빨리 불러서 조사를 하든지 해야 하는데 사실 그 기간이 길니까 아마 굉장히 아까 마이크 잡고 얘기한 것도 보면 엄청나게 격앙이 돼 있어요. 그래서 네. 좀 전에 당대표도 했고요. 서울시장 후보도 나왔지 않습니까? 인천시장 시장까지 했던 사람인데 네. 좀 제가 볼 때는 좀 약간 이성을 상실한 게 아닌가. 근데 좀 고정하시고 좀 이성을 좀 되찾아야 하지 않나. 저런 것들이 사실은 이제 본인에게는 굉장히 더 해롭거든요. 네, 아주 약간 좀 자꾸 부를 듯 부르지 않고 주변 사람들만 자꾸 소환해서 얘기를 하니까 좀 이성을 잃은 게 아니겠느냐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이게 이 얘기가 아까 보신 그 송영길 전 대표 굉장히 분노했던 그 모습이 본인 출판 기념회에서 이 한 얘기입니다. 본인 출판 기념회. 근데 지금 시점의 출판 기념회는 출마하나? 라는 생각이 들 수 있는 시기이긴 하죠. 여기에서 그렇게 얘기를 했다라는 거. 다음 기사를 좀 이어서 보고 얘기를 이어가 보겠습니다. 설마 했는데 현실이 된 조추송 리스크. 조국, 추미애, 송영길 리스크라는 거죠. 사실 조국 전 장관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난 시간에도 얘기한 바 있습니다. 추미애 전 장관 그리고 송영길 전 대표. 근데 이걸 보면 김승원 의원님, 네. 송영길 전 대표가 본인 최근에 또 출판 기념회를 하고요. 그리고 거기서 검찰 그리고 한동훈 전 장관에서 분노를 약간 쏟아내셨어요. 이건
이거를 또 동력으로 해서 출마하시는 건 아닐까라는 얘기도 나오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조추송 세 분이 네. 예, 본인의 활동 영역을 넓혀가고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네. 예, 많은 출판 기점이라든가 유튜브 활동을 하고 계시고 음. 목소리를 더욱더 강력하게 내시는데 일단 뭐 혹시 국민들께서는 다음 총선을 그 윤석열 정부 전반기에 대한 심판으로 보고 이렇게 하시게끔 하는 게 네. 저희는 맞다고 보는데 혹시 이제 저분들 세 분을 보면 이제 이런 그 핵심적인 쟁점이 흐려지고 혹시 이제 그 선거에 쟁점이 이제 좀 딴 데로 옮겨갈까 봐 좀 걱정이 되는 것은 사실이고요. 네. 예. 고민이 된다는 이 말씀을 사실 지금 이 모습으로 사실 그대로 좀 이 표현이 좀 되는 것 같습니다. 일단 이 윤석열 정부를 심판해야 된다라는 민주당의 어떤 총선 전략 자체가 좀 흐려질 수가 있다라는 그 말씀이신 것 같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좀 고민이 되는 부분이다라는 건데 그래서 조정식 사무총장이 또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들어보고 올까요? 저희들은 아직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 조국 전 장관의 어떤 현재 그 개인적 발언이나 언론의 보도를 통해서 나오는 내용들을 저희가 정확하게 아직 확인한 것도 아니고 또 확인된 것도 아니고 해서 그에 대해서 지금 현재 이 시점에서 그거를 어떻게 당해서 언급하거나 하는 것은 아직은 좀 부적절해 보입니다. 네. 네, 일단 조정식 사무총장 뭐 그분도 어떻게 할지는 뭐 모르겠다. 뭐 부적절해 보이는 면도 있다. 뭐 그런 말씀을 지금 하셨어요. 지금 김승원 의원님 말씀이랑 좀 약간 뭐 맥을 좀 같이 하는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여기를 좀 보겠습니다. 조국 송영길 총선 앞두고 일단 출판 기념회 연대 선 그으면서도 아까 말씀에 좀 선을 그는 느낌이 느껴졌죠. 근데 자매 정당 형식은 고심을 또 해야 된다라는 얘기도 나온다는 겁니다. 이른바 위성 정당이죠. 비례 정당은 또 같이 하는 게 나을 수도 있다라는 고민이 내부에서 있는 것 같아요. 김승원 의원님. 네네. 자매 정당, 위성 정당 여부가 고심이 되고 있는 상황인 게 맞습니까? 사실 뭐 조국 송영길 두 분은 이제 저희 민주당원이 아니라서 네. 저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한계가 분명히 있습니다. 네. 그렇지만 그분들이 어떤 새로운 당이라든가 창당을 한다면 같은 이념을 목표로 정책 연대를 할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네. 근데 이제 결국엔 이제 선거구제를 병립형을 하느냐 아니면 연동형으로 준연동형을 계속 유지하느냐 그것에 대한 그 결과에 따라서 네. 진행이 결정될 것 같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하면 주원규 의원님. 일단 자매 정당으로 해서 위성 정당으로 간다고 하면 민주당에 플러스가 되는 겁니까? 아닙니까? 어떻게 보세요? 셈법은 좀 복잡할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은 그 셈법 자체가 지금 조국 전 장관은 그래도 결집과 지지층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지지층을 모아가는 것은 유리할 수가 있는데, 네. 근데 자칫하면 그것이 강성 지지층을 모아고 옛날 죄송한 말이지만 문재인 정부의 향수만 불러일으킨다. 이제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하나는 열린민주당 사례가 사실 그렇게 좋아 보이는 사례는 아니었거든요. 위성정당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근데 이번에는 더불어민주당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위성정당은 더 이상 하지 않겠다. 네. 그런 면에서는 셈법이 좀 복잡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셈법이 복잡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또 주셨습니다.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